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찍상의 주식투자연구소입니다.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채널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은 찍상이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종목, 여러분들이 찍은 종목이 상한가에 꼭 안착하도록 제가 이름을 찍상으로 지었습니다. 야, 진짜 이게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충분히 상한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건을 꼭 지키셔야지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 시장이 좋을 때 하자. 보통 보시면 야,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다 아니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제가 시장이 좋을 때 하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하셔서 싼 가격에 사십니다. 그런데 더 싼 가격에 파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 이유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쉽게 바닥에선 잘 잡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닥이 아니라 지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하자라는 대명제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도주를 하자.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종목,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상한가를 노리실 수 있습니다. 주도주가 없으면 시장은 좋지가 못하고요. 시장이 좋지 못하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 하셔야 됩니다. 상승 추세라는 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이렇게 변동폭이 크잖아요.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큰 흐름에서 보시면 이렇게 박스 구간이거나 아니면 하락 구간에 있거나 그렇게 큰 흐름은 없어요. 단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탄력이 이렇게 붙기 시작을 해요. 상승하려고 하는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어마무시하게 움직이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 있을 때 하셔야지 탄력이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게 나오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 상한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야, 너 정말이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예, 이 기본을 안 지키니까 그래요. 심리도 작용을 하세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그렇구나. 혹시나 여태까지 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특히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보고 약간 생각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대단하네요. 4만원 5천원서부터 지금 오늘 12만 5,400원까지 갔다 왔네요. 대단합니다. 그 전까지는 음봉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플러스 양봉, 장대양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도주를 해야 된다고. HLB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상징성이 이제부터 생긴 것 같아요. 시장이 좋지 않은 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거고 주도주가 있어야지 시장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LB가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다른 여타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일트리움부터 시작해서 얘네들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죠. 물론 얘보다는 셀케가 좀 더 좋더라고요. 셀케가 약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셀제도 마찬가지고 헬릭스미스니 근데 헬릭스미스는 바닥권에서 높이 올라왔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닥에 있는 건 하지 말자고. 얘는 글쎄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싶어요. 이렇게 급락 뒤에는 급등이 V자 반등이라고 하죠. 어쨌든 하락 추세에 있는 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얘가 무슨 HLB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얘도 오늘 공시 나왔잖아. 어저께부터 좋은 공시 내놓고 올라가는 거지. 신라젠도 마찬가지인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글쎄요, 얘도 신라젠도 좋은 공시내 터트리면서 7,000원서부터 그래요 8,000원이라고 할게요. 8,000원서부터 16,000원까지 5거래일 동안 거의 2배 갔네요. 2배 갔는데 글쎄 얘가 좋은 공시를 내서 올라간 거지 HLB 올라가서 올라간 거 맞니?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니 HLB가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어저께 보시면 물론 헬릭스미스랑 신라젠들이 좋은 공시를 내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HLB가 일단 바닥에서 빵 치고 올라오면서 다른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상징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HLB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대 메이저가 IT 통신, 자동차, 건설, 금융 이렇게 5개 5대 메이저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 솔직히 우리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폰 이후로 정말 혁신적인 기술 개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니 뭐 LED니 OLED니 QLED니 등등등등등 뭐 회론이 어쩌고 등등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죠. 뭐 최고는 삼성전자였어요. 어쨌든 근데 그 이후로 혁신적인 기술 성장이 없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그런 성장 동력은 어디 있느냐? 그래, 역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서고금불문하고 오래 살고 싶은 불로장생의 꿈이 있죠. 바이오다. 그래서 뭐 2009년 뭐 지금 이건희 회장이 5대 신수종 사업 딱 갖고 난부터 뭐 지금까지 뭐 쭉쭉쭉쭉 어쨌든 기대감이 컸는데 작년 2017년이죠. 2017년도 후반기부터 2018년도 초반에 바이오 1차 성장이 있었다면 그때는 물론 셀트리온 복제약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HLB 글로벌 제약회사 탄생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재료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이 지금까지는 약간 비실비실했어요. 뭐 주도주도 없고 특별한 테마주도 없고 그냥 비실비실 정말 재미없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HLB가 이번 유럽 종량 학회에서 에스모에서 빵 하고 하나 터트려가지고 바이오주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HLB는 HLB 본연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를 모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다시 그럼 바이오주 얘기하지 말고 HLB 얘기를 하자면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요? 과연 HLB의 적정 주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사실 지난주부터 올랐던 이유가 4만원 중반부터 오늘 뭐 125,400원을 찍었는데 고가까지 찍었는데 사실 그렇죠. 에스모에서 유럽 공량 학회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논문이 선정이 됐는데 미국 식약청에서도 권위 있는 학회에서 발표하는 평가 기준이 과연 미 식약청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틀릴까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미 식약청에서도 승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4만원 중간서부터요. 이렇게 뭐 거의 각도가 거의 90도에 육박하네요. 뭐 90도는 아닙니다. 한 75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한 8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뚱한 이유가 미 식약청에서도 허가를 해주고 자 그렇다면은 뭐 기술계약 수출도 될 것이고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일단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글로벌 제약회사가 나온다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과연 얼마여야지 적정할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평가 기준이 없어요. 평가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비교 가능한 기업이 없어요. 동종 동류 기업군이 대한민국에선 현재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 대한민국 최초 글로벌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른 글로벌 신약 제약회사랑 비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예, 가능합니다. 대신 국가별마다 경제 상황이나 사회 현상 뭐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해요. 뭐 이를테면 화이자가 시총이 100조잖아요. 근데 HLB는 얼추 4조라고 치면은 시총 차이만 25조예요. 그러면 야 HLB가 그럼 25배 더 가겠네? 그럼 지금 10만원에서 25배 더 가면 250만원이겠네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약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가지 차트를 갖고 와봤어요. 잘 됐을 때 HLB가 미국 식약청 3상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HLB가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셀트리온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야, 너 복제약이랑 신약이랑 같니? 예, 물론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가 아니라 차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매수 타이밍이고 요게 매도 타이밍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고의 경우는 셀트리온이랑 한번 주가 흐름을 비교해보면서 HLB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설명을 좀 빠뜨렸어요. 바이오 산업은 보통 보시면 예전에 그랬어요. 이게 한번 올라가면 진짜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석이 있어요. 야, 바이오주는 쉽게 파는 거 아니야. 막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 메디포스도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씩 갔었는지 연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야, 2010년도 뭐 2009년 이때 2009년 2,000원짜리가 2011년 3년 만에 12만원 갔어요. 몇 배 간 거예요? 뭐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뭐 메디톡스도 그러고 요 당시 때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 이렇게 갔거든요. 저거는 최고의 경우일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바이오는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하면 정말 종이 한 장이도 않는 쪽박입니다. 그래서 이 좀 격차가 상당히 커요. 제가 일부러 잘 됐을 경우와 안 됐을 경우 차트 흐름,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공부도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DA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상황이 2017년도 때 상황이랑 지금 HLB 상황이랑 상당히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때 보시면 이게 지금 2017년 6월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2017년도의 6월의 모습. 이때 보시면 빨간 커서를 잘 보세요. 여기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때 흐름이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 추세였고, 뭐 주도주도 없고, 뭐 테마주도 없고, 비실비실한 시절이었는데, 일단 이 당시 때 셀트리온이 복제약에 대한 상업적 기대화, 그다음에 유럽 승인 등등등 호재를 가지고 일단 한번 빵 쳤어요. 빵 쳐가지고 이렇게 빵 쳤습니다. 1차 상승이 나왔죠. 이 당시 때. 그러니까 LB랑 똑같아요. LB랑 보시면 이 당시 때 뭐 바닥권 형성하고 있다가 장대 한목 나오고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지금 뭐 90도 같은 이런 모습을 나왔는데, 간접 비교입니다. 셀트리온이 약간 차트는 틀린데 크게는 좀 비슷해요. 셀트리온이 이 당시 때 좀 더 약했네요. 얘는 기간 조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LB는 셀트리온은 가격 조정을 거쳤어요. 가격 조정이라 하면 밑으로 좀 빠지는 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LB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거쳤죠. 기간 조정을 좀 더 양호하게 거친 다음에 2차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기울기 자체도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음봉 나오면서 약간 가격 조정도 거쳤는데, LB는 그냥 양봉 이러면서 기울기 자체가 정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급하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시면 이런 거 차트 여러분들 좀 잠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차트예요. 자, 이런 박스권에서 주가가 형성을 되고 있다가 지금 급하게 상승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해준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이렇게 수반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날 양봉이 안 나면 힘들 것 같아요. 좀 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냐면, 여기까지가 1차 상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가 1차 상승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9만원서부터 11만원까지 1차 상승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엔 약간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직전 고점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서 한번 잠깐 쉬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에 대한 부담감,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죠? 거래량 줄고 있으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급하신 분들은 그래 뭐 기간 조정이 들었으니까 난 좀 팔래, 아니면 야 뭐래니 지금 일치 상승했고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야 게다가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약이 나오고 얘네들이 지금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 앞으로 매출액이 얼마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약이 얼마나 더 있었는데, 이 당시 때 흐름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켜보셔도 돼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HLB도 지금 이런 모습에 있어요. 직전 고점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 지워드리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에 걸려 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거래량이 나왔죠. 이 거래량을 무시합시다, 우리. 왜냐면 그때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 회장이 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말실수를 해가지고 3년 하를 맞았어요. 3년 하를 맞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전국의 단태쟁이들 다 모인 거죠. 3일 사이에 8만원 주가가 뭐 얼추 3만원까지 갔으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얼추 3분의 1 토막 나오니까 야 이건 임상 실패 같지도 않은데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전국의 단타쟁이들 다 몰려가지고 거래량이 좀 비정상적이에요. 요 거래량은 좀 패스를 하고요. 최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박스를 돌파하려는. 그래서 아까 셀트리온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직전 고점 돌파하는데 장대 한봉, 그 다음에 조정에 들어갔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거치고 있네요. 근데 보시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이 장대 양봉이 지금 상당히 유의미한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거래량을 좀 수반해주면서 다시 박스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지금 당장은 이때 매수 타이밍은 아니어도 매우 유의미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번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도 얘도 유의미한 양봉이 나와줬네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 박스를
박스를 돌파하려는 하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급등한 거는 기간 조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상승을 해요. 1차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한 2달 정도, 2~3달 정도 거치면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달 반 정도 거쳤네요. 1달 반. 아하. 시장이 밋밋. 기간 조정. 뭐 나가실 분들은 다 나가신 것 같아요. 여기 1달 기간 조정을 해야 갑니다. 1달 정도 조정을 했고요. 2달 조정을 하고 계속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가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양봉, 이거 최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한가 갈 때 제가 상승 탄력이 있는 것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지금 얼추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3달 후에 2차 상승 시작이에요. 초입이에요. 이게 시그널이에요. 박스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 수반된 거. 그러면 2차 파동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2차 파동은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 길이가 좀 더 길어요. 최소한 1차 파동이랑 같아요. 그리고 기울기는 더 급격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나? 그 다음날 시세가 분출이 됐네요. 그리고 거래량이 더 늘었네요. 거래가 더 붙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걸로 뭐 어느 정도 지루했잖아요. 여기 박스권 지루했으니까 그냥 나오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이날도 대량 거래가 터졌네요. 거의 C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내일도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쉬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파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하루 쉬었다가 또 가네요. 자, 지금까지 보셨지만 뭐 최소한 이날 판다고만 하셨어도, 자, 1차 파동, 여기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길기가, 제가 보기엔 내일도 갈 것 같네요. 아니면 이 다음날 결과가 날 것 같아요. 2차 파동이 길기도 더 급하고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날 한번 볼까요? 어쨌든 여기부터는 약간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1차 파동 다음에 2차 파동 8만원 하던 게 3달 기간 조정을 거치니까 14만 5천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1차 파동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15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더니 얘도 보통은 이렇게 2차 파동까지 나오고 시세가 끝났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게 이제 이빨 빠진 모양이거든요. 요런 거 나왔을 때가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보면 아직 얘는 이런 모습이 없고 양호하게 기간 조정을 지금 거쳐주고 있잖아요. 기간 조정을 거쳐준 거 보니까 아직 좀 더 기다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좀 더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대단했죠. 네, 실트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2017년도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허가 등등등 정말 대단히 호재도 많았고, 또 보십시오. 이게 또 시작이네요. 제가 보기엔 이때 또 쿨타이밍이에요. 왜냐면 기간 조정 후에, 계속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 후에 박스권 돌파에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그 다음날 상승 확률 80% 이상입니다. 예. 신고가인데 또 올라가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약간 고수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이거 여기 위에 꼬리 있죠. 이 꼬리를 양봉이 이렇게 감싸주죠. 이런 걸 꼬리 장악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거래량까지가 없어요. 그럼 어제 팔고 나간 물량을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거래가 없으면서까지도, 그러니까 물량이 말랐다는 거예요. 물량 말리면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날 상승 확률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보니까 1차 파동이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아까 8만원 요게 1차 파동이고, 기간 조정에 이게 2차 파동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1차 파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대단합니다 지금. 근데 이 다음날 보니까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거를 그냥 1차 파동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더 길고 더 기울기 자체가 크다고. 요 정도 나오면 뭐 나오셔도 되죠. 단기로 들어갔다면. 그런데 장기로 들어가신 분들도 요 당시 때 9만원, 10만원 정도에 사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제 정도는 뭐 2배 정도 났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파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습을 또 보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빨이 빠진 거라 그래요. 장대 음봉 하나 나오는 거. 그쯤에서 이렇게 이빨 빠진 거, 장대 음봉 나오면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매도 시그널이 맞아요.
근데 특별하게 하락은 하고 있지 않죠. 20만원대에서 특별히 하락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거를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요 당시 때는 무시를 할게요. 아까 8만원대도 되게 높았고, 이때도 뭐 보이지도 않죠 지금. 요때도 사실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18만원까지 갔잖아요. 20만원까지 갔죠, 그죠? 20만원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야, 일단 두 배를 갔는데 1차 파동 이후에, 이렇게 1차 파동 이후에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다고 다시 보셔야 되죠. 그러다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박스를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의 거래량 수반, 이건 콜입니다. 그 다음날 상승 확률 80% 이상입니다. 상승했네요. 게다가 거래까지 줄고, 하물며 갭 상승에서 시작해가지고 떨어지니까 누가 또 사줬어요. 거래까지 없고 또 신고가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켜보셔야죠. 왜? 1차 상승을, 2일차 상승을 보셔도 돼요. 12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그리고 단순 기간 조정 다음에 재차 상승. 매우 고무적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나 했더니 추가 상승은 안 나오고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가 어쨌든 10만원, 8만원서 시작해서 14만원 갔고, 이게 1차 상승이었고, 지금 14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갔고,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때가 연말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네요. 이게 나온 게 지금 대량 거래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거 되게 유의미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 개인 투자자들 증권 보유가 있을 때 보유세를 처음으로 제가 부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 부담 피하려고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계속 배웠던 거죠. 저희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 그 다음날 볼까요?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가르쳐 드렸죠. 꼬리를 감싸는 양봉, 꼬리 장악형, 게다가 거래량 없고 상승 확률 80% 이상. 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나고 나 보니까 요게 1차 상승이었고, 기간 조정 거치고 2차 상승이더라. 자, 특징이 뭐냐면, 좀 전에 8만에서부터 10만원까지 갈 때 여기서부터 이 기간 조정이 3달이 있었어요. 기간 조정 3달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한바탕 18만원까지 업그레이드 됐죠. 이때도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니까 기간 조정 거치니까 또 주가가 30만원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셀트리온 보시면 한 번의 단계, 두 번의 단계, 이렇게 큰 흐름이 있었고, 그 중간에 기간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잔파동이 많았다는 거, 이런 잔파동이 많았다는 게, 조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맨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HLB는 지금 요 정도 구간에 있잖아요. 요 정도 구간. 글쎄, 뭐 복제약, 셀트리온은 복제약, HLB는 신약, 그래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도 2년 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HLB도 단계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길면 길수록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보시면 얘가 저가부터 말씀드리면 85,000원서부터 367,000원까지 갔었네요. 38만원까지 갔었네요. 이 기간이 얼마 걸렸냐면은 딱 8개월 걸렸네요. 6월서부터 2월까지니까 딱 8개월 만에 주가가 얼추 5배가 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복제약도 이 정도 수준인데 신약이면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도 셀트리온도 이게 맨 처음에 막 12만원, 20만원대 이렇게 비쌌었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은 안 드렸네. 비싸도 이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아까처럼 쌀 때 사시는 게 아니라 이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14만원 비싸죠. 나중에 보니까 고점 대비해보니까 얼마 싸요. 35만원 대비 15만원, 20만원 차이인데. 그래서 주식은 뭐 안 좋을 때 싸게 사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여태까지는 HLB가 삼상 간다는 전제 하에,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갔고, 만약에 바이오는 모 아니면 도 인식이 강하잖아요. 성공하면 정말 대박, 실패하면 쪽박, 아무것도 없어요.
안 좋게 되는 경우, 만약에 HLB의 리보세라닙이, 이파티닙이 심각한 오류가 있더라 라고 할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sem코에 대해서 악영향,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 회사가 나쁘거나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sem코도 급등을 하는 종목인데 약간 얘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꼬리를 장악해주는 양봉, 그 다음에 거래가 줄었어요. 그 다음날 상승 확률 80%. 예. 그 다음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쭉쭉 올라가네요. 한 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봤더니 기간 조정, 거래량도 없고 특별히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3일 쉬었다가 또 배웠다. 꼬리 장악. 근데 얘는 거래가 좀 있네요. 요 정도 거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가네. 빠졌다면 특별하게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또 나왔네요. 꼬리 장악, 거래량 줄고. 이런 것들은 고수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초보인 분들은 뭐야, 이게 지금 5,000원서부터 만원, 9,500원까지 갔으면 이거 거의 2배 갔는데 이거 아니지 않아?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 해라. 더 탄력적이다. 지금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 9,000원에 사서 11,000원까지 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예, 또 가네요. 어쨌든 5,000원서부터 15,000원까지 얼추 거의 3배를 갔네요. 그러다가 기간 조정이 들어오더니 재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와, 재차 상승하더니 경고 먹고 하루 정지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하, 이제 고점에서 하루 이제 약간 고점 시그널이 나왔네요. 윗꼬리가 상당히 길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나온 거 보니까 위에서 팔 사람들이 좀 판 것 같아요. 당연히 5,000원짜리가 25,000원이 넘었으니까 5배가 넘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하루 정지 또 먹었네요. 배웠죠? 제가 지금 한 연속으로 3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꼬리 장악, 거래량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1차 상승이었으면 이제 2차 상승일 수도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또 가네요. 그죠? 상승 확률 80% 이상 맞춰집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게 반반이에요. 정말 최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밑꼬리, 윗꼬리, 그냥 아리까리 하다 이거예요. 아리까리 해. 아리까리 할 때는 주식에선 수익 나고, 아리까리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정석입니다. 하루 또 쉬고. 아하, 이빨이 하나 빠졌네요. 거래 터지면서. 오호, 나와야죠. 이제 나와야죠. 얘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2차 상승이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없었어요. 요 아리까리 할 때 있잖아요. 아리까리 한 다음에 쉬었다가 또 곧장 올려줬어야 되던가, 아니면 최소한 여기 3만원 언저리에서 기간 조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간 조정이 못 들어가서 제가 보기엔 Y가 됐어요. Y가 돼서 이제 쭉 비실비실한 모습,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종목이 그래요. HLB 뿐만 아니라 HLB, 얼마나 기대됩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신약인데요. 그것도 경구약인데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근데 상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조정을 아까도 보셨지만 기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번씩 3달 내지는 2달, 그리고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불가피하게 HLB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글로벌 제약 회사여서 적정 주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도 앞으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셀트리온이랑 그다음에 여기 sem코를 보시면서, 좋은 경우는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이런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안 좋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도 오늘은 처음이어서 좀 제대로 많이 못 가르쳐 드렸고 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못 해드렸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좋은 종목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고요. 자, 오늘 첫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만 보셨어도
급등주는, 흔히 말하는 급등주는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흔히 말하는 상한가는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배우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만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상한가 잡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 책임이고, 수익이 나셔도 여러분들 책임, 손실이 나셔도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